네,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진주 같은 종목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목걸이 저는 진행을 맡은 이소홍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부터 보자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생각보다 많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지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 QR코드 준비해 왔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제 뒤에 계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단기 공략주라든지 혹은 배당이라든지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그런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올해 투자 한번 힘차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고요. 또 저희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께 진주 같은 종목 가지고 오면서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전영호 전문가님, 그럼 조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전영호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새해 첫날 개장하고 이제 상승 불발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애플이나 테슬라, 특히 테슬라가 좀 많이 무너졌었고요. 네. 이제 오늘 발표될 FOMC 의사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를 좀 앞두고 이렇게 네. 강한 출발을 보이지 못했다. 이럴 효과를 아직까지는 좀 꺼내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증시는 그 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홍콩 시장이 휴장일 때 내리기만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분이 좀 반갑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좀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전에 하락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은 희망적인 것은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기관은 배당락 이후에 연일 매도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관이 조금만 매수세를 좀 던져준다면은 그래도 좀 큰 상승으로 한 1%, 2% 이렇게 좀 큰 상승으로 유의미한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장에서도 특히나 일단 중국 시장이 워낙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국경 개방에 대한 기대감, 이제 디데이가 한 2일, 4일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8일 날 이제 개방을 그렇죠. 하겠다고 했죠. 네, 며칠 그렇기 안 때문에 남았어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우려도 있어서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좀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일단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가장 좀 유명한 업종과 피해야 될 섹터를 이렇게 좀 뽑은 것들을 제가 확인을 많이 했었어요. 유망한 업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빠지지 않았던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네. 2차 전지가 좀 많이 뛰어 올랐었고요.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해준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내 반도체 내 2차 전지 별로 가지도 않던데 2023년에는 좀 유망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거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중에서도 좀 신사업과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어떤 M&A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신소재라던가 이러한 것들과 좀 맞물려서 뉴스가 붙어주는 애들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우리가 좀 보면 제가 인사말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래도 너무 신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그쵸.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큰 싶었는데 힌트죠, 이것도 또. 이번 신년에 우리가 이 상반기 금리 인플레이션이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잡혀간다. 그리고 금리도 2분기, 3분기에 정점을 찍는다는데 올 초기에는 힘들 거라는 예측이 좀 많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상반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급등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글로벌 증시 자체는 올 상반기에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증시 이 양강 구도로 우선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 하지만은 하반기에는 이 강대국들의 견인으로 좀 따라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시작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새해 첫 인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주시면서 힌트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목해야 할 업종이라든지 혹은 지금 꼭 피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 여러분 알아두면 올 한 해 투자 조금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이런 힌트들 계속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시장의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시작이 좋은 이번 해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전략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종목들 함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게 중국에 관한 이슈.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12월 달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드렸고 또 수익도 실제로 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국 관련 이슈 좀 봐야 될까요? 의미가 네, 있을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좀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3년 만에 국경을 개방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좀 차지름도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6억 명을 넘겼다. 그쵸. 사실 3년간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억 명이었는데 그걸 중국이 한 달 안에 이렇게 6억 명이 나왔다. 사실 중국에서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대만 소식통으로 이렇게 나왔던 통계 자료인데 네.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역별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중국 인구의 80%가 감염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만큼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네. 그런 반면에 또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반등할 때를 보면은 이제 감염될 대로 다 감염됐다. 사실 중국의 인구가 거의 80% 이상, 거의 100%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거면은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또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경을 개방하는 데 앞서서 우리나라는 일단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죠. 했어요. 네. PCR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격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두었을 때 중국에서 일단 당장에서는 좀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교적으로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야, 한국 우리가 간다는데 막는다 이러면서 조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부정적인데. 제스처를 좀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국경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 세계의 확진자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 올라갈까요? 주춤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네. 이거를 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일단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1차원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지금까지 있었던 훈풍을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산업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의 어느 정도 국경 개방과 더불어서 게임 산업과 우리나라 K 컨텐츠를 수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네. 오늘 시장에서 좀 게임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낙폭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오프닝이 내년에는 좀 올해에는? 올해에는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조금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종목들 좋은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안 좋은 종목도 있을 텐데 주식은 뭐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는 시선으로 그 종목들 바라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희가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12월 달 내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 드린 종목들로 인해서 누적 수익 70% 넘게 77%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유명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이로
하이로닉 같은 종목은 미용 관련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한 중국 관련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단기적인 테마주도 좋고 앞으로 올해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전망을 밝게 보신 만큼 지금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테마주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는 방법 먼저 조금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 좀 빠르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첫 번째 종목 제가 더 유독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전문가님이 오늘 아침에 이 종목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가져오신 종목이잖아요. 아, 네. 어떤 급하게 종목이에요? 가져온 네.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준비했던 두 네. 종목들 가운데서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았던 게 좀 이번 신년을 맞아서 토끼처럼 좀 뛰어 올라갈 종목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미 네. 달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을 좀 바꿨더니 이 종목이 또 이미 시동을 좀 걸고 있어요. 지금 5%, 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번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을 먼저 올라가고 나서 우리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 개방으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저점 매수다 하면서 외환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 주식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많이 그렇죠. 빠졌을 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 네. 세계 사람들이 그럴 거고요. 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먼저 올라가고 나서야 우리가 좀 따라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이 좀 어려워서 확실한 테마주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초까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뭐 QQQ 같은 S&P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테마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좀 뜨거운 테마주, 아무래도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아이고, 중에서는 네. 가장 뜨거운 테마주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네. 최근 시장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뭐 의약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쵸? 아무래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의료 관련주들 뭐 mRNA 백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지사제도 좀 올라갔고요. 지사제일까요? 네, 왜냐면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좀 설사를 유도한다 이런 걸로 어제 지사제가 좀 올라갔었는데 네네. 이런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올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로 좀 가져와 봤으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테마주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테마주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께서 워낙 단기적인 종목들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테마주들 워낙 정말 잘 그렇게 공략해주고요. 전략도 잘 세워주시니까요. 직접 이게 어떤 종목이고 정책이라니 여러분 연초에 꼭 봐야 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이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책 관련주들은 또 유독 더 빠르고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이 종목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방송에서는 힌트만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전략이라든지 종목명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첫 번째 방송 공략주 5분 후에 여러분 QR코드에서 공개할 거니까요. 이 QR코드 미리 입장하셔서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좀 먼저 빠르게 공개 시작하도록 할 텐데 가장 큰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로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테마주의 비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정책적으로 정치 관련주로 좀 이렇게 정책주로 수혜주로 뜨겁게 좀 오르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 TK 이 신공항 관련주다 신공항,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TK 통합 신공항 아직까지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은 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공항 관련주 여러분들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덕도 신공항 이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우야부야 길어졌었어요. 뭐 내년이면 된다, 내후년이면 된다 이러다가 거의 이제는 완공까지 한 30년을 멀리 봐야 되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번 TK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사천리 하이패스로 10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기 착공 그리고 조기 완공까지 지금 특별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과 인수위의 어떤 정책 테마 중에 하나로 뽑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여당과 여당이 밀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토를 달 수 없는 야당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 이 신공항 관련주 중에서 일단 그 레미콘 사업과 그 건설 자재 이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 단순 테마주로만 오른다기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정치 인맥주로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인맥주라든지 아니면 정책 수혜주로 오른다기에는 최근에 매출 동향과 영업이익이 좀 상당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테마주라면은 뭐 적자 기업도 날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꺼질 때는 금방 사그라들기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3년 연속 꾸준히 증가를 하는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2020년 거의 3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에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직까지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발표는 나오지가 않았지만은 지금 3분기까지 공개된 것 그리고 4분기 성수기 매출만 좀 나오더라도 그리고 4분기에 이번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레미콘 차질 이런 것들이 좀 빚으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한 30%에서 50%에 가까운 영업이익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거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 TK 신공항이 뭐 착공을 시작한다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거기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주인데도 매출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좀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매출의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주목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테마주들은 워낙 가격의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거의 좀 한 주당 가격은 좀 적어요. 1,000원대에 지금 돼 있는데 1,000원에서 거의 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0%가 뛰었다가 50%가 눌렸다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아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가격이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잡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이 테마주에 발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테마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의 변동폭이 커서 1,000원에서 2,000원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원대 극 초반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잡아야지 여러분 수익 볼 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아주 가격도 저점에 있지만 전문가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 종목은요. 정확한 종목명 방송에선 힌트만 드리고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인지 어떤 분은 뭐 눈치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전략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이밍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으로 인해서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3분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정확한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정책 테마로도 느꼈고요. 또 옛날엔 인맥주로도 좀 날렸던 이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마주 그냥 종목명만 드리지 않고 정확한 전략까지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방송에서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 아까 뭐 1,000원에서 2,000원 금방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일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할까요? 네,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이미 한 종목을 달나라로 보냈고 이 종목도 그쵸. 이제 불꽃을 막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시작이 카운트다운을 좋네요. 네.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크게 본다면은 사실 이전 고점을 더 올라서 네. 정말 5년, 10년 뒤에도 오를 종목이냐라고 얘기를 주시더라도 저는 오케이 사인을 좀 자신 드릴 것 있는- 같습니다. 오, 네네.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 사실 1,000원에서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올랐을 때 거의 한 2,800원, 거의 3,000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작년에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00%, 300%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오, 우리가 네. 그렇게까지 좀 사실 다들 못 들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한 30%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시가총액이 좀 적고요. 그리고 테마적인 움직임과 수급과 거래량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화끈한 움직임 이번 오. 23년에 좀 토끼 같은 종목들 잡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공항 관련 정말 테마에 눈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공항도 이미 좀 늦은 섹터다. 한번 네. 이미 먹고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공항 같은 경우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미 소식이 좀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럼 통과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시세 흐름을 분출시킬 수 네.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을 확인하면서도 다시 한번 좀 우상향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정책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정책이 실현된다면 또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또 튀어오르는 게 주가잖아요. 근데 2월 달에 제가 지금 봤는데 TK 신공항 관련한 법이 처리가 된다라는 뉴스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이 어쩌면 박차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확실한 테마주, 연초에 봐야 하는 그런 테마주, 또 뭐 덩치는 작고 테마는 있고 수급도 있고 이 3박자가 모두 맞는 이 방송 공략주 새해 첫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확실한 좀 정책 테마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1분 안에 여러분들 QR코드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함께하는 진주 목걸이 2부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뭔가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전문가님이 오늘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또 원래 준비했던 종목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주는 바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종목 좀 기대해도 되는 상황, 우리 전영호 전문가님의 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생방송에서 정말 투명하게 공개한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전영호 전문가님 함께 하신 분들은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을 텐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12월 달에도 약간 77%가 넘는 수익 계속해서 쌓아드렸고요. 또 생방송에서 공개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속이거나 조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안 좋았던 장에서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수익률만 이런 종목들 계속 수익을 보여줬고요. 1월 달 뭔가 기분도 좋고 오늘 종목들도 많이 올라주는 만큼 따라주는 만큼 우리 함께 하시면서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방송 중에는 정확한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QR코드 준비를 해왔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에서 계속 함께하면서 투자 어떻게 나아가시면 좋을지 혹은 내 걱정과 고민까지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종목 챙겨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2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연초 되면 당연히 봐야 하는 게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또 투자자들은. 근데 지금 봐야 할 건 또 아까 약간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반도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많아요, 사실.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나 백신. 왜 근데 반도체를 꼭 가장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모든 증권사 그리고 제가 반도체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기업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만드는 곳도 있고 포장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있고. 부품이나 네네. 설계, 소부장 다 나뉘겠지만은 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좀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비전 기술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새로 떠오르는 신소재를 개발해놨다든지 아니면은 신기술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뉴스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도체 올라가지 않는데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제가 하나 살펴온 것도요. 국가 전략기술 투자로 투자의 신성장 동력에 네.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게 이전에 우리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3% 인하하겠다 했다가 3%에서 1%로 법인세 인하율을 낮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돈을 뺏었으니 다시 한번 좀 베풀겠다 이렇게 돌려막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국가 전략 비전 기술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아까 말씀해 주신 백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결국에 이 탑4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조 원을 투자를 하면 R&D 투자를 하면은 거의 한 3,500억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세액 공제가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15%로 2배 정도. 그리고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16%에서 25%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업의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네. 우리 기술을 앞으로 그 향후에 글로벌적인 기술력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었는데요. 네. 이에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작게 봐서 예전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사실 신사업으로 하나로 뽑혔었거든요. 그쵸,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은 네. 거기 회장님이 미래에는 반도체 자동차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얘기하잖아요. 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이렇게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미래 네. 사업으로 로봇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VR, 그 AR 기술 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사업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력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일단 오늘 두 번째 관련주가 여기에 그 좀 전략 기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네. 세액 공제 뉴스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국경 개방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좀 먼저 따라갈 때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워낙 좀 겨울이 길고 길었죠. 그런 만큼 지금 좀 더 상승 탄력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러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3% 가까이 올라주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드는데요. 반도체, 삼성전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얼마나 이렇게 지금 가격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워낙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산업이고 업종이겠죠. 다시 한번 조금 상승에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 반도체 관련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난 궁금증이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해 주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뭐 반도체 중에서도 좀 어떤 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힌트를 좀 좁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다 이렇게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라고 해서 너무 큰 포괄적인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힌트를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LED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VR이나 AR에서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들도 예전에는 뭐 OLED가 아니었다면은 지금은 사실 OLED가 된 지가 좀 오래됐죠. 삼성전자가 그쵸. 처음으로 OLED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뭐 그 태블릿 네, PC라고 탭 하나요? 많이 그거를 쓰죠. 네. 거기에서 다 OLED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폴더블이 나오고 그죠.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점차적으로 계속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다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속 투자자분들이 나왔죠. 알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작년에 사실 주가 흐름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일단 패널 시장이 거의 문이 닫혀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좀 수요와 공급 자체가 막혀 있었다. 공급도 힘들었고 수요도 좀 좋지가 않았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좀 얘기하는 이 OLED 시장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OLED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태블릿에 OLED가 들어가면 또 얼마나 크게 들어갈까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차량용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나왔다라고 좀 얘기 드리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2024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에 대해서 정말 성수기 그리고 슈퍼사이클은 2024년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이니까 그쵸. 내년에 네. 온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중국에서 공급과 생산이 좀 막혔던 것들은 올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24년에 슈퍼사이클을 진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가는 2023년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이 종목을 좀 포트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넣어두셔야 네. 된다. 비중과 관계없이 이 종목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아주 큰 힌트를 주셨는데 비중과는 관계없이 꼭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 주라도 정말 들고 있으면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확한 종목명은 QR코드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중국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2024년도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우리나라에서 전략기술 투자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거에서 어느 정도 네.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OLED 사실 2024년 그리고 그 이후 사실상 미래 10년, 20년 이후를 조금 더 기대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기술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한 2천억 원대로 잡혀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거의 한 100억대 수준, 그러니까 수백억대, 거의 한 500억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기술 투자비를 거의 한 영업이익만큼 쓰고 있어요, 1년에. 네. 거의 한 300억에서 500억 가까이 기술 투자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거의 임직원의 한 40%는 R&D 투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투자의 세액 공제를 거의 두 배로 올리고 거의 한 3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보다 그 투자비를 더 늘리면은 거기에 10% 추가적으로 또 공제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재무적으로 단기간에 좀 성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재무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OLED 시장의 소재가 다시 한번 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10년 전에 테슬라를 우리가 미리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이 종목을 10년 전에 테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른 섹터고 다른 네. 종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소재라고 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를 미리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기차의 소재를 미리 좀 선점했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디스플레이 시장도 이제 좀 3년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OLED 시장과 이 소재 시장이 다시 한번 떠오를 거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소재 관련해서는 저희 글로벌에서 지금 2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많이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서 OLED 소재를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번에 발표되었던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되었던 삼성전자 그 Z 플립 3에도 이번에는 좀 신기술로 블랙 PDL이라는 그 좀 더 두께가 얇아지는 이 디스플레이 OLED가 네네. 기술이 새로 들어갔었고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매출이
2024년형 아이패드부터 O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패드에는 거의 한 5배 많은 OLED가 들어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이제 화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네. 부분에서 OLED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공장도 늘리고는 있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들이 다시 한번 좀 문을 열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내수뿐만 아니라 좀 해외 시장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는 뭐 물론 그 전에도 사업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좀 성장성이 부진하다.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라는 좀 그러한 느낌을 확 주는 이 디스플레이 섹터였거든요. 네. 분명 미래에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은 좀 힘들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 이번 2023년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고 2024년에는 분명한 그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비중 상관없이 꼭 포트에 담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정말 한 종목이라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자랑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관련해서 마침 오늘도 시장에서 업종 상위 올라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 상위 1위에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년에는 슈퍼사이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익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여러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들께 QR코드 통해서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이 직접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이 종목 그냥 알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QR코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먼저 짚어드리자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두 번째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온 이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시장에서도 업종이 올라오고 있고 업종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서 뭐 대장주나 뭐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딱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알고만 있어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은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 국가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침 시장도 좋은데 기분도 좋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또 종목 알아가시려면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달 뭐 시작이 유독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투자를 그만뒀던 투자자들이라든지 조금 손 놓고 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올해에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시장이 될까요? 네, 사실 지금 2023년 뭐 새해가 됐지만은 계좌는 사실 뭐 새해 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이전에 손실분이 워낙 크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현금을 다시 쓰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키우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먹거리 방에서는 이 종목들을 공개를 드리면서 거의 뭐 종목만 공개 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리면서 거의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주머니에다 수익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맞아요. 보여드렸던 수익률표를 주머니에 직접 넣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입장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 이미 6%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올랐네요. 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30% 정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방송 끝나면 다시 한번 매수가를 잡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종목을 공개를 드렸었는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공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덜이지만은 사실 좀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이고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섹터별 전반적인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다. 거의 한 10년 만에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실질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네. 오늘 두 종목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2023년 한번 진주 먹거리와 수익 나 주머니에 한번 네. 수익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종목들 체크하시고 이 수익률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정책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진주 같은 종목이니까 QR코드로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